이거 마이크 여기다 둬도 돼요? 네. 대표님, 저희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카메라에 그때 지난번에 촬영 안 했지만 저희 그 올리브영 갔다 왔잖아요. 네네네. 제품님 저한테 제품 네네. 괜찮은 거 이런 거 이거 써보라고 몇 개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제가 화장품 이렇게 사본 적이 없거든요. 와, 많이 사셨네. 저 진짜 논밭 다 팔아서 샀습니다. 저 진짜. 이거를. 네. 근데 미리 사놓고 있었던 것들도 있는데요. 네네. 이걸 일단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저한테 맞는 건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네. 제가 세안제랑 원래 선크림 지울 때 이거 클렌징 오일이라고 하나요? 네. 요것도 가져와 봤거든요. 네네. 한번 봐주실래요?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쓰는 거야 그냥 뭐 똑같이 쓰면 될 텐데. 네. 잘 쓰고 계셨어요. 일단 이 오일을 쓰고. 그쵸. 예, 요거 같이 폼 클렌저를 쓰시는 건 네. 굉장히 좋고요. 네. 특히. 제품 저기 할 거면은 하나씩 이렇게 좀 카메라 앞쪽으로 아. 좀 내밀어 주세요. 얘기하다가 뭐. 네.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사용하고 계셨나 본데. 네. 예, 요거는 일단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쵸, 현재.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자외선 차단제가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닦이지가 않아요. 네.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로 한번 네. 닦아주고 네. 그다음에 클렌저를 해야 깨끗이 몸공을 안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두 개를 잘 사용하고 계셨어요. 오일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오일이 또 물에도 지금 이거는 이게 닦일 거 아니에요. 세안으로 한번 딱 찢어 그러고 나서 이걸 쓰시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쓰는 거더라고요. 네. 그 설명서 읽어보니까 세수하기 전에 네. 얼굴이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네. 손에 들어서 문질러 가지고 네. 이제 미끌미끌해지면 물로 헹군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아, 그건가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메이크업 상태에서 그냥 네.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얘를 물로 한번 헹구고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쓰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약간 귀찮은 게 네. 그 클렌징 워터라고 하나요? 네. 그거는 얼굴에 세안한 이렇게 물로 그냥 얼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세안제처럼 바로 짜서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간편할 것 같은데 효과는 이게 더 좋은 건가요? 유분이 있는 건 유분이 닦아줘야지 유분이 있는 게 왜 우리가 물과 그 기름이 네. 두 개가 섞이지 않듯이. 네. 그러니까 유분기가 있는 건 사실 오일이 훨씬 더 잘 닦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무기자차라고 해서 하얀 백탁 현상이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는 오일이 사실 더 잘 닦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닦아내고 그다음에 클렌징 폼을 쓰면 좀 개운하게 느끼실 수 있죠. 요거는 되게 괜찮다고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네, 요게 샀는데 제품명 한번 언급해 주실래요?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요거 마녀공장이 좀 젊은 친구들한테 좀 급부상한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거 제품으로 나온 크림도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요게 또 네. 가끔씩 1+1으로 세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세일할 때 샀거든요. 네네. 요즘에 네.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원래 K뷰티 부분에서 많이 생겼는데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쓰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네. 진짜 뭐 무슨 뉴스를 봤더니 치킨 브랜드보다도 많다던가 뭐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건 이해하는데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짓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성분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영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 아이돌도 다 대사가 영어잖아요. 가사가. 그렇긴 한데 네, 그런 거에 영향이지 않을까. 뭐 쉽게 얘기하면 콜라겐은 성분 이름이지만 뭐 클리어 하면은 뭐 깨끗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좀 여기가 안 맞으니까 그러겠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선크림 바르면 집에 가서 요걸로 먼저 1차를 문지른 다음에 물로 좀 약 헹궈내고 그다음에 이걸 쓰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너무 뽀독뽀독 닦이는 건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뽀독한 거는 각질을 너무 많이 벗겨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얼굴은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이 벗겨내는 건 좋지 않아요. 자연 회복력에 갖고 있는 성분이 좀 있어야 그게 면역 반응에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피부과 의사들이 때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각질을 너무 많이 벗겨내는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뽀드득 닦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중 세안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다. 네. 그러면 메이크업은 또 더더군다나 유분이 많이 들어있고 제가 마스카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래서, 뽀드득의 거의 약간 최상위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제가 보니까 나름 콜라겐 크림이고 글리세린도 들고 뭐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뽀드득한 느낌은 없는데 이게 약산성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기는 해서 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해서 pH 5.5가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약산성을 이런 걸로 닦아내면 우리 약산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제품은 이렇게 약산성이 있는 것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폼도. 참 많이 무너졌네요. 저 이거 엄청 그래도 오래 썼거든요. 네. 이것도. 이게 아마 아실 텐데 대부분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 폼 클렌저 2.0 이렇게 제목을 제품명 이렇게 어렵게 지으니까 함부로 손이 안 가죠. 폼 클렌저만 보고 저도 샀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조금 저한테는 약간 피해야 되는 제품인가요? 진짜 이거 안 써보셨죠? 저는 이거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이거 되게 뽀드득하거든요. 네. 우리가 접시 깨끗하게 닦으면 이렇게 뽀드득하잖아요. 피부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제 얼굴에 유분이 많아서. 네. 남자분들이 사실 유분이 많아서 네. 너무 좋아하죠. 그렇게 맞아요. 뽀드득한 느낌을. 네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뽀드득한 느낌은 피부에는 그러니까요. 건강하면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럼 요건 좀 멀리 해야겠네요. 만약에 이게 이제 아까워서 써야겠다 그러시면 이런 걸 쓰다가 한 번씩. 이거 쓰지 말라 하셔도 저 아까워서 끝까지 쓰긴 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시다면 네. 이런 걸 좀 약산성인 제품을 쓰다가 네. 그 다음에 뭐 한 번씩 네. 섞어서 쓴다든가 이것만 주구장창 쓰시면 안 되고 네네네. 그러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보통 메이크업 아니더라도 선크림 발라도 이중 세안하라고 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일을 쓰고 이걸 쓰면 거의 완벽하게 제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일을 안 쓰고 네. 일반 남자들이 오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이런 폼 클렌징으로 2번 세안을 해도 네. 없어지나요? 아무래도 지원은 지겠지만 네. 완벽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조금이라도 남으면 모공을 네. 막는다는 것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는 거거든요. 잔여물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전문적인. 네, 아주 그쵸, 전문적이셨어요. 그쵸. 네. 역시 배우니까. 잔여물이 남아서 배우니까 달라지죠. 모공을 막으니까. 네. 그러면 무조건 오일이랑 이렇게 가야겠네요. 세안제를 2번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중 세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 피부에 자극을 너무 준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닦아내는 부분이 피부에 오히려 안 좋다 하시는 네.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석이진 않지만 네. 이중 세안을 하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네. 특히 무기자차라고 아까 하얀 백탁 현상이 있는 것들은 네. 조금 더 그런 피부 겉부분에서 막이 딱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걸로 안 닦아내면 잘 안 닦아지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오일 쓰고 네. 폼 클렌저 가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쓴다고 할 때 그때 대표님이 별로 안 좋다고 네. 해서 제가 이거를 먼저 산 거잖아요. 네. 이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품명을? 비플레인 녹두 얀산선 피부 클렌징 폼. 이게 저희 아들이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알게 된 제품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걸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제품이 약산성이 딱 맞아요. pH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 제품이라서 이게 조금 뽀드득한 느낌은 덜할지 몰라도 덜합니다, 이거. 예, 많이 덜해요. 세정이 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세정이 잘 된다고요? 네, 여기 나름 보시면 모공 노폐물 완벽 세정. 근데 그거를 100% 우리가 믿을까요? 그걸 약간 믿을 수는 상술 없지만, 아니에요, 상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쵸. 네,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피부의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약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속은 알칼리성이게 건강한 거고 표피는 약산성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연찮게 이 제품이 네. 거의 출시될 때쯤에 초창기에 제가 이걸 썼었거든요. 네네. 근데 안 썼던 이유가 딱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건데 아무리 물로 헹궈도 미끌미끌한 그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덜 헹군 줄 알았어요. 계속 문질러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 이걸 안 쓰고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네. 어쨌든 미끌미끌해도 거기서 그냥 참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 미끌미끌하다는 게 막을, 하나 수분 막을 그래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 닦아내서 완전히 뭐 뽀득뽀득한 게 피부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때국물이 남아있는 느낌인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느낌을 바꾸시면, 이제 습관을 바꾸시면 돼요. 이거도 제가 며칠 전에 올리브영 큰 세일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또 1+1으로 샀는데 네. 이렇게 생긴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네네. 세안제 치고. 근데 예전에는, 이게 괜찮나요? 네. 예전에는 네. 이렇게 pH 밸런스가 맞은 제품들이 되게 고가로 나왔어요. 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저가라고 뭐 하긴, 어쨌든 이런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도 네. pH 밸런스가 맞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약산성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면 뭐 여성분들은 알아서 잘 살 테지만 네. 남성분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네. 세안제를 폼 클렌징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무조건 약산성이 적혀 있는 걸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럼 좋죠. 어떤 피부 타입이든 네. 그럼 이런 거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그럼 이제 너무. 이건 약산성은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너무 귀여워. 그런 말은 제가 네. 할 수 있는 건 아닌 약간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은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근데 약산성이 그냥 피부에는 건강이 좋다. 피부 타입을 무시하고 어쨌든 약산성을 선택하는 게 막을 조금 형성을 해주니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부에 건강한 음식은 네. 알칼리성. 네. 그리고 몸에 건강한 것. 네. 몸에 건강한 건 알칼리 제품들이 몸에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다시마가 좋네, 뭐가 좋네, 뭐 하는 것들이 알칼리성 식품들이잖아요. 네, 네. 몸에는 산성이 약간 있어야, 네. 산성이 과하도 않고, 우리가 하는 산이 외부로부터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산이에요. 어느 부분은. 근데 그게 네네네. 과하면 피부가 된 거고, 약산성, 그러니까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 피부에도 엄청 많은 세균들이 살잖아요. 세균이 살아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살죠. 그래서 이게 뚫고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산성의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벗겨내지 말자, 이 개념인 거죠. 이 피부 보면 우리 뭐 모낭충부터 시작해서 뭐 벌레도 많고 뭐 많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세안제를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하루에 2번 쓰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자기 전에 1번만 쓰는 게 좋은가요? 남자인 경우는 만약에 조금 젊은 친구다. 네. 그래가지고 막 피지 분비량이 어마어마하다. 네. 사춘기. 그런 친구들은 아침적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클렌징 안 하고 네. 미온수로 물세안만 하기도 해요. 여자들은요? 네. 메이크업을 안 했다면. 그게 피부에 너무 자극을 주지 않고 네. 보호막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하루에 한 번은 피지나 외부로부터 이런 먼지, 네. 노폐물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클렌징을 꼭 쓰셔야죠.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쓰셔야죠. 샤워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우리가 자기 전에 샤워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을 바르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양치하고 세수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갖다 대고 손을 문지르잖아요. 네. 그러면 밤에 발랐던 스킨 로션 때문에 약간 미끌미끌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물로만 씻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물도 미온수, 따뜻한 물은 네. 각질도 제거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찬물로 지금 같은 계절에 그냥 찬물로 씻지 아니에요. 않나요? 피부에는 미온수 안 틀어요. 미온수가 미온수를 안 쓰시죠? 진짜로요? 온수도 안 좋아요. 온수도 각질을 굉장히 많이 벗겨내기 때문에 온수도 사실은 냉탕, 온탕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지 피부에 좋지 않거든요. 난 내가 이상한 건가? 난 보일러 돌아가는 것도 싫어서 그냥 찬물로 해서 날씨가 덥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데 피부에는 미온수가 좋다. 모든 제품 다 보시면 미온수로 닦아내라는 말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죠. 미온수로 닦아내세요. 미온수로 닦아내세요. 라는 말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제 집안에 좀 사는 사람들이 미온수를 쓰는 거고. 그건 뭐, 저희가 그렇죠. 격동이 70년대 뭐 이런 걸 겪었던 그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쵸. 피부 같은 거, 그럴 때는 피부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살 때니까. 근데 지금은 날도 많이 더워져서 찬물을 틀어도 그렇게까지 찹지 않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된다, 근데? 미온수, 안 된다. 안 된다는 되는 건 아니지만, 피부에 좋으려면 미온수를 쓴다. 이 얘기죠. 적당히 따뜻한 그렇죠.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도 찬물을 씻을 거거든요? 아침에 씻을 건데, 네. 근데 웬만하면 미온수를 쓰셔라. 그렇죠.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저는. 네. 남자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항상 피부에는 미온수가 좋다. 미온수로 세안하는 게 좋다. 샤워도 미온수로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겨울에 우리 뜨거운 물로 하지만, 네. 그게 이제 각질을 너무 많이 벗겨낸다고. 네. 원래 피부대로는 사실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뭐
사찰 음식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뭐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데 하겠지만 그렇게 살 수 없듯이 그 원래 정석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활용해서 뭐 쓰느냐, 그거에 따라 피부가 좀 덜 노화가 되느냐, 노화가 좀 많이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타고나는 게 크기는 해요, 피부는. 근데 마무리까지 미온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요. 미온수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미온수로. 마무리는 미온수. 차가운 물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정보래요. 그 무조건 미온수가 피부에는 가장 좋대요. 옛날에는 뭐 씻고 뜨거운 물로 씻고 찬물로 한 번 하면 모공을 줄여준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미온수로 씻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 고등학교 때 네. 여드름이 절정이었거든요. 네. 저희 엄마가 저를 어떻게 했냐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여드름이 엄청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 어머니를 체질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제 동생 증인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도. 손도 담그지 못할 뜨거운 물에 세수를 하고 얼음 같은 차가운 물에 헹구고 갔거든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스킨로션 안 바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얼굴이 빨갰어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여드름이 없어진다라고 느꼈던 게 그렇게 씻으면 얼굴이 정말 뽀드득하거든요. 그땐 비누 쓸 때니까 또. 비누 2번씩 썼었거든요. 네. 한 번이면 약간 성에 안 차가지고. 그게 이제 그건 최악인 거네요. 그렇죠. 비누라는 게 네. 완전 나이카리 제품이에요. 그렇죠. 약산성 이런 거는 아예 아니요, 상극인 예, 거잖아요. 예. 그게 비누로 씻어야 뽀드득한 느낌이 있다고 왜 네, 하잖아요. 네. 그게 전형적인 아. 약산성하고 먼 그러면 얼굴만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몸도 해당되죠. 얼굴은 세안제로 쓰고요. 네. 몸은 아직도 비누로 씻거든요. 이게 아.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네. 바디워시 쓰니까 미끌거리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네.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뭐 잘못됐다기보다 어쨌든 좋지 않은 습관이긴 좋지 하죠. 않다. 네. 비누를 쓰는 게. 네. 아. 비누를 쓰셔도 네. 한 네. 번을 더 바디워시를 쓰셔야죠. 2번을 하란 말씀이세요? 네. 한 번 씻는 것도 귀찮은데 2번씩이나? 그래 그러면 좀 피부가 네. 보호막이 하나 입혀져야 좋지 네. 않을까요? 아. 근데 저도 때 밀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때를 밀면 건조해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는 대신 바디 샴푸를 2번을 하거나, 네. 비누를 한 번 쓰게 되면, 아. 바디 샴푸를 한 번 더 쓰죠.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어릴 때는 목욕탕 가잖아요. 네. 그때 때타올로 얼굴 밀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동네 할아버지들 다 밀고 있었는데, 네. 때타올로. 그거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피부가 근데 네. 건강한 상태는 네. 그런 좀 자극에도 네. 잘 이겨내요. 네. 근데 피부가 약하다. 전 약해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네. 피부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혈관도 커지고,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면 그 붉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네네. 혈관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네. 어릴 때는 그나마 회복 능력이 빠르니까 다 해결이 됐는데 네. 이제는 안 돼요. 회복 능력이 이제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죠. 근데 저는 창피하지 않은 게,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계실 거거든요. 남자분들은 특히 네, 그럴 그래서 수 별로 있고.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아니 창피할 거는 아닌데 뭐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산다. 그럴 뭐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거 뭐 이거 술 먹어도 몸에 안 좋다는 상관없다 하는 사람 그래 네. 먹잖아요. 저희 그쵸. 그런 것처럼 뭐 담배가 안 좋다고 그래도 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이것도 안 좋다고 그래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쵸. 근데 이제 물어보시고 전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건강하게 가야 좋다 말씀드리는 거죠. 어차피 뭐 배워나가는 입장인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죠, 그쵸? 저도 뭐 네. 어려서는 그런 거 아무 없이 찬물로 씻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실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좋구나 하니까 덜하고. 혹시 세수하시고 나셔서 네. 수건으로 또 빡빡 얼굴 닦지 않으세요? 그건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훌륭하시네. 어디였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여튼 아침에 우연찮게 방송을 봤는데, 네. 이거 세안하고 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수건으로 닦지 말고, 물기가 다 없어지기 전에 스킨이나 로션 같은 거 네. 바르라고 들었는데, 네. 그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건 하고 있어요. 수분이 증발되면서 네. 이 피부에 있는 네. 이 수분도 같이 딸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건조한 걸 미리 막기 전에, 그러니까 하기 전에 막을 형성해줘야죠. 그래서 네.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네. 바디도 바디로션을 바를 때는 나오자마자 바로 발라야 돼요. 나중에 뭐 다 하고 나서 여기 건조했지로 바르면 그건 별 효과 없어요. 바디로션은 절대 안 쓰는데. 바디로션도 나이가 조금 드시잖아요? 네. 남자분들도 나 어디가 간지러워 그러면서 바디로션 쓰는 날이 옵니다. 맞아요. 남탕 안 가보셨겠지만, 네. 남탕 가면요,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있는 로션을 온몸에 바르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그런 날이 옵니다. 피부가 그렇게 저도 곧 이렇게 이런 풀려- 테이블에다 다리 한쪽 올려놓고, 네.
바르시는 그렇죠. 그 그리고 느낌으로. 나이 드시면 다 효자손을 쓰는 이유잖아요. 그게 다 등이 그냥 뭐 괜히 근지러운 게 아니고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거예요. 다. 아, 그래서 효자손들을 쓰는 거예요. 나이 저는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씻는다라고 하는데 저 되게 꼼꼼하게 씻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약간 긁는 버릇이 있어요. 건조해서. 건조해서. 근데 바디 로션 같은 거 못 바르겠더라고요. 찝찝해서. 아니 이제 그게 찝찝함을 네. 넘어서는 아, 순간이 그 와요. 순간이 온다? 아, 네? 그렇죠. 스물. 그러니까 지성 피부에 맞는 제품들이 네.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지성용 뭐 건성용하고 피부가 그 화장품들이 나오는 거 있어요. 네. 그 이유가 거기에 이제 유분이 어느 정도 함량이 되느냐의 네.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용은 유분기가 거의 적게 들어가고 수분으로만 채워있는데 사실은 어떤 피부도 수분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건조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막 수분감 있는 거 막 엄청 찾거든요. 근데 네. 또 유분이 없으면 그 수분감으로는 걔가 막을 못. 근데 그게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 화장품들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고가 제품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고가 제품들이 비싼 이유가 그런 거 맞추고 그다음에 향 같은 것도 천연향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비싼 거죠.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남자분들이 바디 로션은 지금 이렇게 한 킬로, 두 킬로, 한 킬로 올리셨을 거예요. 아마 바디 로션까지 바르기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희 남편 50대 후반인 저희 남편도 네. 예전에 그런 거 안 썼는데 지금 허옇게 일어나고 간지럽다고 자꾸 벅벅 끓고 그래서 바디로션 씁니다 이제. 그 세뇌당해서 그런 거예요. 대표님한테 세뇌당해서. 아니 간지러워서라니까. 아, 그 정도라고요? 네. 아, 저는 긁으면서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네.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미리 바르면 나중에 늙어서 덜 고생할 수 있다. 근데 몸은 어차피 옷 입으니까 크게 뭐 상관없잖아요. 뭐 옷을 입어도 얘 순 날라가요. 여기 뭐 토시 이렇게 하면 되죠. 장갑 끼고. 얼굴은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핸드크림 같은 건 절대 안 바르시겠네? 있으면 바르는데요. 네. 거의 까먹고 잘 안 바르고 요즘 좀 발라야 되나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죠. 핸드크림은 왜 바르시는 생각 드세요? 이게 조금 이게 제가 틀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제 좀 갈라져서 피날 때도 있고 가끔씩은. 네. 그래서 조금 발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는 솔직히 막 갈라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수시로 우리가 쓰는 곳이니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버티는 건데. 네. 근데 손도 자주 닦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처럼 얘도 자주 닦으면 건조해져요. 제 손은 최대한 제가 덜 닦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몇 번은 닦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일단 이제 세안제까지 끝났어요. 그럼 일단 씻는 건 끝난 거죠. 우리가 요걸로.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바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오셨네요. 아, 클렌징제. 맞다. 그러네. 이게 결국 클렌징의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쵸, 그쵸. 네. 클렌징은 늘 하는 일상이고 이런 젤을 통해서 한 번 더 남아있는 피지들을 제거하는 요게 때. 클렌징제. 네. 때라고 하긴 하고 각질. 각질. 네.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기 많아요. 이게 왜 많으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닥터지가 의사 선생님이 만든 회사인 거 아세요? 네,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박건영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만드신 제품인데 그 선생님이 피부에 이게 클렌징이 안 돼 있고 어떤 좋은 제품도 피부에 각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네. 그 위에 어떤 걸 좋은 걸로도 들어가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걸 제거하는 걸로 요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필링 젤 중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자극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매일 저런 홈 클렌징을 쓰듯이 쓰면 안 되고요. 네. 요거는 뭐 주일에 정도를 사용하셔서 쓰면 이게 모공에 워낙에 남아있는 피지들이 제거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제가 최근에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참, 그래도 내가 꼴에 이것저것 많이 써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연찮게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써봤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씩 썼었어요. 네. 2번에서 3번. 2번은 너무 게으른 것 같은데 해서 3번씩 쓸 때도 있었는데 이걸 쓰고 나면 엄청 따가운 게 네. 저는 뭔가 이렇게 진짜 뭐든 과하게 좀 뽀득뽀득 막 꼼꼼하게 막 5분씩 문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씻고 나니까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 썼단 말이죠. 네. 전 이 제품의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강도로 문질러야 되나요? 이게 참 너무 궁금했었어요. 너무 압을 주면 안 되고요. 네. 약간의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근데 그렇게 그거. 하면 각질이 벗겨지나요? 그럼요. 우리 피부가요,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압을 줘서 그렇게까지 해서 뭐 모공이 안에 깊숙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피부가
0.04도 안 돼. 0.01도 안 돼요. 피부 두께가. 그러니까 그거에 안에 진피층도 있고 표피층도 있고 또 모공 이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밀면 얼마나 피부에 자극이 되겠어요. 그냥 저는 때타올로 못 밀는 정도의 강도로 얼굴을 문질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그 정도 강도로 네, 문질렀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때타올도 거칠잖아요, 표면이. 네. 그 거친 거를 하면 피부에 있는 때가 쉽게 각질이 막 제거는 되는데 안에 자극이 많이 돼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해요. 우리가 무슨 한 번씩 필링 하듯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최고의 필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목욕탕에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이게 남탕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건데요. 남탕 가면 애들은 아빠가 때를 밀어주잖아요. 네. 때를 민 애랑 안 민 애는 피부 톤만 보면 알거든요. 네. 뭔가 빨갛게 돌아가는 애는 때를 미내고 하얀 애는 안 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세게 민 거잖아요. 절대 특히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얼굴은 더더욱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기들 살이 얼마나 부드럽고 약한데 그 살에다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름 살살 닦아준다고 닦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게 개운한데. 그게 습관이라는 거라니까요. 습관은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네. 그거에 익숙해서 뽀드득한 질감을 갖게 습관이 되면 그게 좋은 거지만 그거는 표피는 좋지는 않아요. 피부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오늘 하루 뭐 갑자기 변하시진 않겠지만 네. 조금씩 그래도 내가 뽀드득함은 버린다. 내가 부드러움은 갖고 간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한 단계 바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일주일에 3번씩 썼으면 이건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걸로. 한 번만?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피지가 많아서 이런 필링제 쓰시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네. 목까지 하나요? 아니면 얼굴만 하나요? 목까지 하셔도 좋죠. 목까지 해도 네, 돼요? 네. 그런데 얼굴에 피지 분비량은 많지만 네. 몸에는 피지선이 없어요. 그러면 몸이라는 거 목부터가 네, 몸으로 네. 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여기를 막 닦아낼 필요는 없어요. 얼굴만? 네. 그럼 턱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턱 아래쪽에 여드름 나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네. 그 정도까지. 요건 또 알았네요. 네. 그래서 그 바디 제품에는 네. 뭐 이렇게 수분만 얘기 안 하고 네. 같이 그 유분도 같이 들어가는 이유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까지 알았고. 네. 그럼 씻는 거 다 끝났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바르거든요. 네. 폼앤 소나무 토너 앤 로션. 네. 이걸 제가 왜 쓰냐면 네.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이게 가장 그 끈적이감 같은 게 없어요. 유분기가 제일 적어요. 산뜻해요. 네. 오늘도 이걸 쓰고 왔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다른 제품 막 쓰다가 결국엔 제가 이걸로 정착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폼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남성 제품을 피부가 약해 잘 못 쓰는데 네. 이건 괜찮더라고요. 네. 네. 남성 제품이 보통 토너 같은데 알코올 네.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좀 따가운 느낌도 있고 한데 사실 여드름에는 토너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여드름에는? 네. 그럼 토너 쓰지 말란 말씀이에요? 저희- 진짜로요? 제가 근무했던 원장님은 네. 여드름이 많은 부분 상담 오시면 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토너 쓰지 않기, 일찍 자기 꼭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네,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여드름이 막 그렇게 많이 나는 정도의 체질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호르몬에 의한 네. 여드름은 아니고 그쵸. 이제 피지막이 막혀서 네. 아니 모공이 막혀서 네. 거기에서 생기는 무슨 뭐 이런 트러블 같은 게. 그럼 저 정도 나이대가 되면은 이제 그 스킨도 써야 되는 나이인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유분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쓰지 말고 스킨은 패스? 안 써도 무방은 할 것 같아요. 안 써도? 네. 그럼 로션만 바르는 말이에요? 네, 로션만 발라도 돼요. 그럼 돈 아끼고 더 좋네요. 2개 써야 되고 하나만 써도 되니까. 우리 화장품 회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렇지 않나요? 토너를 쓰는 게 사실 또 저희 관리사들의 입장에서는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다 얘기하거든요. 왜 마지막일까요? 그거를 피부 결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네.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다 닦여나가고 했을 때 토너를 가지고 피부결 정리하는 거를 많이 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는 해요. 피부 네, 관리 쪽에서는, 네, 관리실 쪽에서는. 그래서 토너를 쓰기는 하는데 그거 없이 바로 영향을 느끼기가 뭐해서 쓰기는 하는데 네. 남자분들도 그런 개념으로
토너를 적셔서 닦아내는 개념이면 좋기는 하죠. 이렇게 발라가주는 개념?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쉐이빙을 하면,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칼라리에서의 독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닦아내고 막을 하나 입혀주는 개념으로 토너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쓰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예, 여드름이 많은 피부에는 그다지 자극 오히려 주는 것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토너를 쓰는데 네. 손에다 덜어서 쓰는 게 맞나요? 이렇게 티슈 같은데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토너는 네. 솜이 있죠. 화장솜. 네,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네. 닦아주는 게. 아, 그게 맞아요? 네. 그게 좋아요. 제가 몇 번 하다가 너무 닦아가지고 따가워서 나중에 안 그것도 했거든요. 자극이 돼요, 사실은. 그것도 안 그러니까 되는구나. 너무 살살 닦으셔야지. 살살 빡빡 닦으시지 말고. 전 뭐든 과했네요. 네. 저는. 일단 화장솜을 써서 하는 게 좋다. 네. 솜보다는. 우리 손이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손에 닿는 순간 손에서 거의 다 먹어요. 그쵸. 네. 그 얘기를 들은 것 네.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딱 그렇게 닦는 게 좋고, 네. 그래서 피부 관리실 쪽도 보면 네. 제가 관리해드릴 때도 그렇지만 피부 속을 적셔요. 네. 물에. 네. 꽉 짜서 거기다가 토너를 묻혀요. 아니면 토너만 묻히면 또 토너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관리실은 다 그걸 적셔서 씁니다. 네. 그런 거의 개념으로 보시면 뭐 적셔서 닦아내시면. 그럼 화장솜을. 네, 말씀하세요. 스프레이통에 다 있어야지 바닥. 네.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렇게 미스트처럼 이렇게 뿌리라고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미스트에 두들기어서 바르시면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낭비되는 게 많다? 그렇죠. 그 화장솜을 사야겠네요. 저는 사실 미스트 이렇게 뿌릴 때마다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옆에 그렇구나. 뿌려지는 게 많아요. 뿌리실 때 생각해보면. 그럼 최대한 가까이 대고 이렇게 뿌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 미스트가 아니지. 뿌리고 얼른 두드리면 되지. 그래서 저는 사실 저신 조금 가까이 하는 이렇게 멀리서는 안 그런 가까이 것도 있구나. 예, 그렇게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션도 네.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시지 말고요. 그 짓을 안 합니다. 제가. 네, 손가락에다 합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찍어가지고 조금씩 덜어놓고. 여기 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응. 이게 되게 제 유분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묽어요. 금방 줄줄 흐르거든요. 그렇죠. 찍어놓고 위에 바를 때 목에 있는 게 바닥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낭비예요. 여기다가 손등에다 하는데 이것도 묽어서 이것도 네. 아마 줄줄 흐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해요? 손등에다. 전 여기다 손가락에다 하는데. 손가락도 손바닥의 일환이잖아요. 얘가 흡수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짜서 네. 이렇게 바르시고 바르시는 게 좋아요. 이거 그렇게 바를 정도가 안 돼요. 물처럼 흘러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얼굴에다 바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비빈 적도 있어요. 그 정도. 별짓 다 했죠, 제가. 그러네요. 완전히. 네. 되게 물처럼 그래요. 이렇게 줄 그러니까 흐르거든요. 이게 찐득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유분이 없어서 좀 나이 드시면 이거 좀 건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새 겁니다.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보셨죠? 전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쵸. 좋은 것만 쓰실 테니까 아예 여성분들은. 그건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이거는 이제 남성용이니까 저는 쓸 일이 없었고 이게 이런 보실래요? 이거 닫아드려야 되나? 이걸 닫아야지. 이렇게 해서 손에 한번 짜보실래요? 이렇게 구부리지 않으면 이 정도는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르면. 그렇게? 네. 나는 이렇게 내가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맨날 이게 흘렀나 봐요. 물처럼 그렇구나. 물은 토너도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산뜻하죠? 저는 이런 건 못 바릅니다. 왜요? 이거 끈적이지 물이에요. 않는데? 이건 토너예요. 저는 제가 쓰는 토너가 이렇게 생겼어요. 로션이에요. 저는 제가 쓰는 토너가 네. 이래요. 이 정도의 아, 농도예요. 이 정도의 농도의 노인 토너가 있어요. 토너를 네, 쓰신다고요? 저는. 이건 뭐 바른 것 같지도 않죠.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다 합니다. 저는 이거는 남자분들이 딱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하시겠네요. 그쵸. 산뜻하죠. 네. 대표님 화장품 묻어있어요, 지금. 네, 근데 거기 묻어있어요. 남자분 것도 좀 상관없습니다. 엄청 산뜻할 것 같죠, 근데. 네. 근데 당길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좀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위에 근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하나 바르시니까 조금 커버가 되는. 그나마. 네, 되지 않았을까. 이걸로만 끝냈다면 아마 건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부족해서 대표님이 요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침 제가 요거를 이거 1+1으로 세일할 때 샀는데 한 통 쓰고 제가 너무 미끌거려가지고 안 쓰고 처박아 놨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님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제가 남편은 또 가져왔는데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것처럼 건조하지는 않고 이것처럼. 또 일반적으로 사주는 여자들 것처럼 끈끈하지 않고 적당한 유분기를 갖고 있다. 끈끈하던데 나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를 쓰고 간단하고 이게 올인원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요즘 또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래서 독도 올인원 이게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저는 일찍부터 썼는데 다 별로라고 거부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었네요.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결국은 써보고 좋으니까, 예, 반복 구매가 일어나니까 좋은 제품으로 인기가 있겠죠. 올인원이라서 좋았어요. 일단 간단하고. 이게 제품명이 라운드랩 포맨 1025 독도 올인원 플루이드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이게 플루이드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이게 그건지 몰랐어요. 스킨로션 올인원인지 몰랐어요. 네. 무슨 기능성 화장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군요. 남자가 쓰기에. 네. 하나로 간단하게 사용하기 일단은 간편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셔서 남자분들은 네. 유분기를 많이 안 쓰니까 네. 이렇게 토너 이게 묽게 만드는 제형에서 네. 하나로 가능하죠. 여자들은 올인원 제품이 없어요. 아 여자들 올인원 제품이 없어요? 저는 본 기억이. 다 따로 발라요 그러면? 네. 귀찮게? 네. 여자들은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기까지 네. 토너 발랐죠? 에센스 발랐죠? 크림 발랐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바르죠? 그다음에 색조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베이스라는 것도 바르죠. 파운데이션도 바르죠. 요즘에 제가 광채 크림도 바르고 있거든요. 광채 크림도 파운데이션 섞어서 바르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그거 하죠. 파운데이션 바르는 뭐 기본으로 바르는 게 그래서 화장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30분은 근데 전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표님 갑자기 확 질리네요. 결혼 안 하셨구나. 그럼요. 그런 게 전혀 모르시네. 거의 한 8개. 여자들 화장품은 대부분 이렇게 화장대에 이만큼씩 화장품들이 나오잖아요. 하도 드라마를 봐도 화장품들이 쫙 이렇게 있는 화장품,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화장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전 그거를 한 번에 다 쓰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은 요거 쓰고, 어느 날은 이렇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 중에도? 네. 또, 특별하게, 오늘은 피부가 건조한 날은 또 이거 써야지 하는 게 또 그 중에도 또 있죠. 또 있고. 네. 그렇게 써도 오후가 되면 건조한 느낌, 저는 되게 건성이긴 해요. 건성이죠. 네. 저랑 네네네. 정반대네요. 그래서 지성인 분들은 덜 바르죠. 저만큼은 그쵸. 덜 발라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지성인 분들이 주름이 깊어요. 지성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성 타입들이 잘 관리를 다 하셔야 돼요. 나. 피부 관리 시험 볼 때요. 그 피부 관리사 시험 볼 때 타입별 증상을 외우거든요. 네. 거기에 나와요. 지성 피부는 모공이 크다. 네. 그다음에 피부 주름이 깊다. 네. 이게 딱 나와요. 전 관리를 더 해야 되는 타입이군요. 어쨌든 네. 지성이니까. 네. 지성이니까 피부 모공도 많이 잘 관리하셔야 되고 수분도 잘 넣으셔야 되고 오히려 그러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화장품 자연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집에서 천연 네. 천연 화장품들 많이 너무 유식해지면 안 되는데 약간 배운 티 너무 내는 것 같은데 얘기 나오잖아요. 전 천연 화장품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천연 제품들을 그렇게 전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왜요? 천연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 화장품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그쵸. 해서 임상을 끝내서 나오겠어요. 네. 근데 천연이라고 하는 걸 그냥 천연도 좀 잘해서 나오는 제품 말고 막 집에서 뭐 사고 이거는 네. 임상도 없을 뿐더러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의 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만은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이 그리고 저는 피부과에서 근무할 때도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계들 저 효과 없어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효과가 없진 않아요. 없을 수 없어요. 그 피부과 기계들을요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드는데 효과 없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효과가 덜 나고 많이 나고 차이가 있고 그렇겠네. 그렇죠. 개인 차이가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이 못 느끼는 네.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자극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허가가 안 나겠네요. 그럼요. 아, 그러네. 네, 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울세라 해외 유명한 제품 그런 것들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거는 FDA 승인이 있는 것들이에요. 아, 그런 그러네. 데서 효과가 없으면 절대 승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뭐 사진들 왜 이렇게 화장품 보면 이렇게 비교 사진 같은 거 네. 이거 다 나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연구를 거듭해서 이만큼의 수치를 뽑아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적용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뭐 자연, 천연 이런 거 그다지 뭐 꿀팩 하나 정도 하는 거 그런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 뭐 전용 제품을 저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다 방부제들이라는 게 사실 들어가요. 네. 다 안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쓰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가 써도 문제 없는. 네. 근데 우리 천연 화장품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쉽게 부패될 수도 있다고요. 상하고.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굉장히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을 고집해서 쓰는 건 저는 반대하고 화장품도 저는 화장품도 한 회사 제품만 오래 쓰는 거는 그다지 권하지 않아요. 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 한 회사에서 들어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바르면 우리가 피부에 익숙해진다고 하죠. 네. 내성이 생긴다고 네, 하나요? 내성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다른 제품을 들어왔을 때 또 트러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라 이거 쓰고 또 다른 제품도 좀 섞어 쓰고 그런 거는 저는 그래서 사실 피부가 건강한 건 수분이 잘 채워 있는 피부거든요. 그런 피부는 트러블이 잘 안 나요. 그러면 만약에 죽을 때까지 그 회사 제품만 쓰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로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네. 트러블이 그러니까 다른 있다. 제품을 썼을 때 트러블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이 네. 잘 되고 보호막이 잘 돼 있는 피부는 어떤 제품을 써도 문제 없어요. 그건 본인이 알겠네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테스트는 항상 요 안쪽에 피부에다가 하고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일단 스킨 로션까지 끝났고 네.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잖아요. 요게 제가 쓰는 제품이거든요. 네. 이게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라고 제가 그 자외선 차단 선크림이라고 하잖아요. 선크림을 바르라고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되게 다양한 제품을 써봤는데 왜 계속 실패를 했냐면 딱 두 가지였어요. 어떤 건 바르면 이게 눈 주위에 바르면 눈 시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고 어떤 거는 남자분들 아마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얼굴이 하얗게 떠가지고 밖에 나가기 창피할 정도로 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되게 하얗게 될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게 이건 약간 번들번들하고 기름기 같은 게 좀 느껴지긴 해요. 네. 근데 눈 시림이 아예 없고요. 눈 바로 밑에 발라도 눈 시림이 없고 하얗게 뜨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서 발라도 그냥 흡수가 되거든요. 네. 바르기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건데 네. 어떠신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그게 백탁 현상이라고 해서 백탁. 네. 무기자차, 유기자차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전문적인 걸로 들어가면 그런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백탁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은 발림성이 유기자차가 좀 떨어지고 그렇게 허옇게 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게 자외선을 표피해서 막아주는 거라 이렇게 해서 바로 통과시키게 되는 거라 장점이 많아서 그걸 많이 더 쓰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인데 조금 두들겨 바르고 흡수되면 좀 나아지니까 요즘 그 부분에서 눈이 시리거나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 눈 주변에 화학적 성분들이 들어가서 시린 부분인데 그게 좀 개인 차이가 있는 거라 그 부분이 이게 좋으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좋은 것 뭐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워낙 많은 선크림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 지수가 얼마일까요, 이거는? 아까 뭐 SPF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50이네. 요즘에 SPF 지수 50을 가장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요새 옛날에는 50까지 안 썼는데 요새 무조건 50까지 쓰고 다 나와져 있고. 근데 뭐 그냥 무난하게 쓰시는 데는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부분에서 이것도 백탁 현상이 더 없다고 좀 덜하다고 느끼실 분이지 이게 없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짜봐도 되나요? 네. 새 겁니다, 그 안에. 네. 이거에 이 자작나무 브랜드에서 나온 이 시리즈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걸 써봤는데 그건 좀 하얗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하얗지가 않아서. 이게 약간 유기자차 성분이네요. 괜찮죠? 네. 이거는 그러면 더 자주 발라주셔야 돼요. 더 바르라고요? 네.
그건 저는 절대 두세 안 시간에 합니다. 한 번씩 더 발라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이거 들고 나가서 더 빠른 사람 없어요. 근데 아, 진짜 이거 얘는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라니까요. 얘 맞아요. 얘 배탁이 좀 덜하네요. 그쵸. 이거 유기자차네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피부 안에 흡수돼서 얘가 열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자외선 차단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금방 흡수돼 버려서 얘는 네. 좀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침에 나올 때 바르고 끝인데. 아니 다른 걸 그러니까 써야 되나요? 지금 한번 더 바르시죠. 아침에 바르셨으니까. 아니요, 창피합니다. 이따 제가 몰래 바르겠습니다. 네. 네. 요건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쵸. 네. 이게 하얀 건 그러네요. 별로 없죠. 네, 배탁이 덜하네요. 남성분들이 쓰기엔 괜찮겠죠. 네. 근데 약간 그 번들번들한 기름기 같은 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이거 없앨 수는 없어요. 크림이기도 그래요? 하고. 어. 네. 그 완전 매트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번들거림 같은 거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거보단 좀 다르죠. 아니, 근데 아, 이거 비슷해요? 말고, 예, 이것도 네. 있는데, 아, 크림, 있어요? 예, 이것도 크림 타입이라서 있고요. 네. 크림 타입은 어느 정도 유분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데, 네. 제가 쓰는 제품 같이, 저는 뭐, 닥터지 거 많이 쓰거든요. 네. 그 닥터지도 하얗게 백탁 현상이 있지만, 네. 그것도 유분기가 꽤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저는 보호막도 돼줘서 전 좋아서 쓰죠. 아,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닥터지 제품 제가 예전에 써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얗게 일어나는 게 별로였거든요. 네. 근데 선크림을 바를 때 이렇게 두드리기만 해야 돼요? 아니면 문질러야 돼요? 두 가지 병행하셔야죠. 병행해야 어떻게 돼요? 안 문지르고 어떻게 발라요? 근데 처음에는 하얗게 안 뜨는데, 좀 오래 문지르면 이게 손이 지나간 자국들이 하얗게 뜨더라고요. 아이, 반대지. 처음에는 네. 허였다가 바르면 바를수록 흡수돼서 그렇게 하얀 손자국이 안 나죠. 끝까지 안 문질러 보셨죠? 끝까지 문지르면 하얗게 뜬다니까요. 알갱이처럼 이 수염 자국 같은데 막 박혀요. 이렇게 뻑뻑뻑뻑 박혀요. 저희도 눈썹은 하얗게 네.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렇게까지 바르면 안 된다. 아니요. 짜는 거는 네. 이 정도 양은 바르셔야 돼요. 잠깐만. 이 정도 양을 얼굴 전체에다 네. 바르는 건가요? 네. 그럼 되게 작게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더 많이 바르세요? 저는 이거 절반을 이마, 볼 양쪽. 네, 더 많이 바르셔도 되는데 그렇게 적어도 돼요? 이 정도 양은 바르셔야 된다 이게요. 그렇구나. 네. 나 너무 많이 바르는 거네, 그러면. 자주 바르는 게 더 좋아요. 사실 네. 많은 양을 바르는 거. 이게 자주 못 발라서 한 번에 듬뿍 바르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겉돌죠. 어. 그러니까 피부에서 겉돌고 막은 있겠지만 겉도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게 허연 게 나 혼자 산다에 그 무슨 그 남자분이 이렇게 바르고 잘 나가잖아요. 누구지? 뭐 이렇게 네, 뭐 아무튼. 네. 그분이 그렇게 하얗게 바른 것도 그 사람도 과하게 발라서 그러는데 좀 있으면 그 사람 얼굴 하얘지잖아요. 다시 다 흡수돼가지고 원래 피부로 돌아오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그럼 돼요. 이걸 얼굴에만 아니면 목까지? 목까지. 이걸로 목까지 다 발라요? 아니 이건 얼굴. 얼굴만? 네. 그럼 요만큼 다시 목. 목도 아. 바르시고 팔도 좀 바르시고 이렇게. 양을 좀 줄여야겠군요, 네, 제가. 팔도 너무 이제 많이 나이 발라야 들면 검버섯이 생기니까 네. 팔에도 좀 손에도 손등에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죠. 대표님 본인 거 아니라고 너무 막 쓰시네요. 짠데 짠 걸 다시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써야죠. 그럼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대표님한테 뭐 아깝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시는데. 네, 이렇게 두들겨. 더 쓰셔도 이거 하나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더 좋은 저는 거 쓰시죠? 이런 거 안 저는 쓰시죠? 개인적으로 이 타입은 별로? 좀 덜 한 것 같아요. 제가 쓰는 타입 저보다. 그냥 약간 귀찮아서 잘 못 바르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겠죠? 별로 하얗게 많이 뜨지도 않고, 그쵸? 네네네. 요거, 남자분들 요거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괜찮거든요? 대신 좀 더 자주 발라. 자주 발라라? 응. 근데 이게 선크림인데 이걸 추천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이건 뭘까요? 요거는 제가 피부 요게 다시 제품인데 제품명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시죠. 다슈 맨즈 브라이트닝 톤업 로션. 이건 톤업 로션이에요. 요즘 남자분들이 파운데이션 남자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파운데이션까지는 난 못한다. 그런데 얼굴은 너무 칙칙하다. 잠깐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파운데이션이 비비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비비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런 보다는 그렇다. 네. 그럴 때 이제 요걸로 얼굴을 조금 밝게 네. 표현하실 때 쓰라고 톤업 네. 하시라고 제가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얼굴이 너무 칙칙하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셔서 고보스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카메라 뒤에 계시는 지금? 네. 그래서 요거를 권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간과했더니 요게 자외선 차단제가 없네요. 그래서 요게 보통 자외선 차단제까지 같이 들은 제품 여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바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가 없어서 두 개를 같이 쓰셔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네요. 요걸 쓰고 요걸 바르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근데 아마 맨 귀찮아서 마지막으로. 남자들은 조금 두 개 쓰기가 근데 남자들이라고 너무 이렇게 본인 같은 타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그럼요. 저 주변에 저희 지금 없어요. 선크림 바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희 주변에 지금? 저희 가족은 모두 바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그 뷰티 쪽 이제 약간 아니요. 그 아드님도 아니요, 제가 알기로 아니요. 전문가로 알고 있고 네. 남편분은 세뇌 되셨고 뭐 아.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안 그래요. 고부 선생님 선크림 바르세요? 아예 안 발라요. 거 봐요. 아, 뭐. 안 바른다니까요. 대부분이에요. 제 주변에. 저희 지금 교육할 때 오시는 분들 남자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네. 누가 바를까요?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그래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겉모습이 생겨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그쵸, 그쵸. 겉모습 빼달라고. 그러니까요. 피부과 있으면 그 겉모습 오셔가지고 겉모습 빼달라고 막 얼마나 이렇게 벗고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사실 저도 몇 년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선크림은 그래도 좀 바르려고 매일은 아니지만 선크림 좀 바르려고 하는데 제가 뉴스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가 네. 주름도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서 그걸 봤는데 그 세상에 나와 있는 화장품 중에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게 선크림이라면서요.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라, 믿고 네. 발라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인 거죠?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네. 조금 전에 눈가 주름도 덜 생기고 네. 뭐 목도 마찬가지고 네. 주름도 다 많이 커버.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그 자외선이라는 게 얼마나 주름을 유발시키는지 그런 영상들 비교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랑 그쵸. 도시에서 사람이 다르잖아요, 피부가. 그렇죠. 그 이유가 자외선 차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노출을 많이 한다, 자외선에 외부로 많이 다닌다 그러면 수시로 바를 수 있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시로. 네. 수시로는 참 근데 힘든데.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저희도 여자들도 아는데 자외선 차단을 이렇게 메이크업 한 상태 위에 또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나와서는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여자들은 화장품마다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어서 겹쳐 바르잖아요. 아. 자외선 차단제를 겹쳐 바르면 네. 보호막이 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거죠, 저는. 아, 그럼 혹시 그러니까 여러 번 덧바르라고. 로션에다가 자외선 차단제 섞어가지고 바르면 그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굳이 그럴 이유가 바르고 위에다 귀찮아서 바르면 두 되는데. 번 바르는 게 있잖아. 그건 안 되고. 네. 아,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이거는 얼굴 톤만 환하게 하는 거지 자외선 차단은 안 된다. 그러네요. 그냥 약간 네. 뽀샤시한 느낌만 줄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렇죠? 미백, 주름 개선, 2종 기능성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 주름 개선도 되네요. 미백도 되고. 그렇죠. 네. 자외선 그럼- 차단만 안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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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대표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들뜸없는 톤업.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들뜸 없다. 네, 그거 남자분들이 괜찮네요. 요거 그렇게 해서 이게 또 톤업이니까 네. 톤업 크림도 많이 바르면 허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덜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네, 대표님이 혹시나 보시고 네,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는 요런 톤업 제품이 있으면 네, 나중에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제가 그걸 구입해 와서 한번 또 그 제품도 한번 소개를 네. 하는 걸로. 네. 지난주에 관리 받으시고 나서 이런 네. 제품을 제가 많이 발라드렸는데 네. 많이 끈끈하고 힘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되네. 근데 한 이틀, 3일 간 것 같아요. 그 뒤에부터 다 예전 제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눈을 씻고 하니까. 이래서 여자들이 꾸준히 병원을 가나 봐요. 네. 이게 알겠더라고, 제가. 네, 네, 네. 한 이틀 정도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미끌거림도 없고 뭔가 뽀얘진 것 같은데 점점 내 얼굴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 빨리 또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받으러 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아, 근데 그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집에서 할 수 네. 있는 홈케어. 홈케어 제품들이 많이 나와도 있고 또 그걸로 할 수 있는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관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얼핏 대표님이 그 홈케어 제품 기기를 하나 추천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2개 중에 어떤 걸 구입할지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거 제가 이번 주에 구입을 해서 네. 다음 주에 가져오면 그거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네, 또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구입한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저도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럼 그거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네, 하죠. 그건 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제품 대충 그러니까 세안하는 거, 뭐 각질 제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는 스킨 로션 바르고 뭐 조금 더 여유가 되면 크림 같은 것도 좋겠지만 네네. 그 앰플 네. 같은 것도 괜찮고 네. 이제 그게 끝나면 선크림은 발라라. 네. 요 정도는 관리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기본. 그렇죠. 그쵸. 네. 나이가 드실수록 네. 더욱 아. 주름도 이제 막 네. 푹푹 늘어가는 때고 네. 네. 피부톤도 많이 떨어질 때고 네. 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남자분들 검버섯이 많이 생길 때고. 네. 제가 여기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얼마나 달라지는지 좀 그럼요. 보면은 또 느끼시는 그럼요, 분들이 그럼요. 계시겠죠. 그럼 제가 오늘부터 꾸준히 한번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루틴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검버섯 생기고 이러면 선생님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요. 어? 왜냐? 저 아직 검버섯은 없거든요. 개인차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개인차. 네. 빠져나갈 구멍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예. 저는 피부과에서 오래 일을 했어도 그 개인차에 정말 똑같은 걸 똑같이 해드려도 차이가 너무 나고요. 하물며 똑같은 색소를 넣어서 하다못해 반영구를 해도 네. 똑같은 색소가 달리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놀라요. 네, 이래서 전문의들을 안 믿어요. 항상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거든요.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믿고 우리가 하지 이 않을까요? 세상에 100은 없습니다. 100은 없죠. 그쵸. 네. 100은 없죠. 100은 없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는 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일을 미리 안내를 드려야 나중에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 루틴대로 꾸준히 실행을 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피부는 타고나는 것도 커요. 그쵸. 타고나는 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저희 또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